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용카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용카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자, 여러분 2016년 총선 당시에 기억하십니까? 동성애 오적이라고 해서 한국 보수 개신교회에서 5명의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해서 마녀 사냥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자를 옹호하면은 동성애 X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시 한국 보수 개신교회는 5명의 당시 입후보자를 동성애 오적으로 꼽았는데요. 자, 그 마녀 사냥이 또다시 21대 총선을 앞두고 개시됐습니다. 보수 개신교회 국민일보가 이들 명단을 까면서 말하자면은 선거 개입에 나섰습니다. 동성애 옹호, 동성애 옹호? 동성애자를 옹호했나요? 이분들이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자 이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평화나무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선거 개입 관련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그 이야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함께 하실까요?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누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은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자,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누를 사용하는데요. 써본 분들은 많은 분들이 후회하십니다. 왜 진작 쓰지 않았나 이러면서 말이죠. 자,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타 다른 비누 쓰면은 말이죠. 피부가 개선되는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가 없는데 디아페 비누는 여드름, 비듬, 가려움증에 강력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황 성분의 힘 한번 체험해 보시죠. 디아페 비누입니다. 네, 자, 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옹호 등 의정 활동에 앞장선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이따위 제목을 달고 있어요. 기자가 누구냐? 여러분, 백상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국민일보의 대표적 동성애 마녀 사냥 기자라 하겠습니다. 백상현이도 그렇고 유영대도 그렇고요. 아주 쌍두마차예요. 국민일보 종교부의 상징입니다. 백상현, 유영대. 평화나무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기자인데 아무래도 이젠 좀 문제 삼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들이 말이죠. 동성애 옹호 등에 의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등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동성애 옹호 이것만 해도 기독교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 사회면에서 이게 뉴스거리가 될 만한 사안입니까? 기독교인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유권자들은 이 사람들 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이정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바른미래당 신용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찬열, 정의당 김종대, 정의당 윤소화,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이들이 동성애 옹호 등을 했다는 겁니다. 동성애, 낙태 옹호, 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개적 발언, 동성애 낙태 지지 행사 개최, 퀴어 행사 참석, 반윤리적 법안 58개 발의 이력. 보십시오. 반윤리적 법안이라고 돼 있어요. 뭐가 반윤리적이라는 건지 그 내용이 없어요. 하여간 뭐 이거 보십시오. 반윤리적 법안이라고 뭉뚱그려서 58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윤리적 법안을 추진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반윤리적 법안인지 따져볼 기회도 주지 않아요. 지면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국민일보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 개입에 나섰습니다. 이 극우 개신교 집단, 반동성애, 혐오 유발 집단, 이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지금 지면에서 대대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유원상님 아주 정말 폐부를 찌르는 말씀하셨어요. 혐오는 윤리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대은 TV님. 반윤리적 법안이란 게 뭔가 나도 몰라요. 뭐가 반윤리적인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 봤을 때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만 해도 이게 반윤리적 법안으로 등치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섭제로님, 백상현이가 반윤리적이지 혐오가 너의 힘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지라고 하셨습니다. 네. 박인수님, 악법의 기준을 국민일보가 정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도대체 반윤리적 법안이라는 게 뭔지 58개 하나 무릎을 맞대보고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자. 상현아, 너 기사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 월급 주는 사람이 뭐 이런 기사 써오면은 실어주는 모양인데 언론인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하고 정확해야 하고 정의로운 건 기대하지 않아.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써야지. 니 혼자 반윤리적이라고 하면 그게 반윤리적으로 되는 거니? 이 복음 실은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혐오를 유발합니다. 깡패 집단이 돼가고 있어요, 개신교가. 그 악법이래, 씨발. 야, 악법이 뭐야, 악법이? 네가 생각하면 악법이냐? 부끄럽습니다. 조용기 씨가 만든 신문이에요, 국민일보가. 대표적으로 극우 개신교 집단을 대변하는 그런 신문인데요. 정말 혐오 유발일보입니다. 혐오 유발일보예요. 네. 그래요. 저 빤스 전광훈이가 한 말에 대해서는 국민일보가 보도한 걸 제가 보질 못했어요. 종교면에서. 우리 PKN님, 신성모독에는 입 다물고 동성애는 이렇게 앞장서나?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상록수님, 그러게요. 소수는 그냥 묵살되고 약자는 언제나 밥이 돼야 하나. 예. 미모지조님, 기독교를 넘어 종교에 대한 혐오가 생길 듯. 우리 백상현 군의 이런 보도가 갖는 문제점을 우리 애청자분들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네요. 네. HK님, 국민일보 꺼져라. 네. 여러분, 여기 동성애 옹호 등 의정 활동에 앞장선 의원이라면서 이름 거론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교계의 표적이 된, 보수 개신교계의 표적이 된 이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옹호해 주셔야 합니다. 옹호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는 비판하고 비난해도 되지만은 이런 극우 개신교계가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가한다면은 이들을 감싸 주셔야 돼요. 여기에 제가 끔찍히도 싫어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만은, 저 이분에 대해서 이 동성애 건 관련해 가지고 보수 개신교계가 공격한다면 저 그분들 두둔할 생각입니다. 언주황님, 이해보다 혐오가 쉬웠어요라는 말씀하셨고, 박인수님, 점점 더 개신교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중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주 그냥 치가 떨리네요, 진짜 이자들. 이제 작년에 왔던 각설이, 4년 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네. 동성애 반대파리. 방탕소년님, 교회 다니는 동네 엄마? 동네 엄마가 뭐죠? 동네 아줌마. 아주머니도 지금 동성애 문제로 기도하느라 정신 못 차려요. 법 통과되면 우리 애들 다 동성애자 된다고. 이렇게 맹목적인 분들은 지도자 하나 바뀌고 법 하나 바뀌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동성애자 차별하지 말자, 그 법 통과시킨다고 우리 애들이 다 동성애자가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인수님, 선거가 다가온다는 거구나. 그래요. 목사가 얘기하면은 그냥 똥을 된장이라고 해도 믿을, 그런 사람들은 법 바꾸고 지도자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동성애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성애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준우님,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서명 때 안 했어요. 말하면 이단으로 몰려서 말 안 하고 서명 거부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증오하지 말자. 이게 참단입니다. 이게 이단에 반대되는 참단이에요. 누구를 혐오하자, 누구를 배격하자, 이게 이단입니다. 예수가 언제 남을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선택적으로 증오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예수는 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김행복님 말씀이 정확해요. 동성애자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지 다들 동성애자가 되자는 그런 법이 아닌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나로 매도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국민일보의 간계에 속지 맙시다. 특히 백상현이 기사 특별히 예의주시하시고요. 이 친구가 아주 골 때리는 기사 많이 씁니다. 철저히 제가 평화나무가 이 백상현의 그동안의 기사, 특히 동성애 관련한 성적 소수자 차별과 관련한 기사를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복음 실은 국민일보의 민낯을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뭐 이 언론사 저 언론사 다 까네요. 지금 제가 누구를 어느 언론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예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 언론들이 병들었으면 야단쳐야죠. 또 제가 맛이 갔다면은 저 역시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백상현 너 기다려라. 아주 대접 잘해줄게. 백상현. 내가 왜 이렇게 까불었나 고민하게 만들 거야.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가 검찰도 골 때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 장용진 기자의 하객진 시간에 한번 좀 따져봐야 할 텐데, 여러분 뭐 이건 아시죠? 그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관련한 검찰의 기소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던 그날 9월 6일에 기소가 됐어요. 한 번도 소원 조사하지 않고 9월 6일에 그렇게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기소를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기소를 했는데, 수사가 끝나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에 넘겼는데 또 수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기소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법원에다가 기소장 바꿔주세요. 지금 만들어 온 거 이거를 9월 6일 거에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소장은 하나여야죠. 예? 그러자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법원이 거부했어요. 야,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아니 이게 뭐 한두 가지가 바뀌어야지. 어떻게 그걸 변경해 주니? 송인권 판사가 이렇게 쫑크를 줬습니다. 아주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내용이냐?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소한 거, 9월 6일 날 기소한 거, 이것하고 나중에 검찰이 가져온 교체해 주세요 하면서 가져온 이 기소장, 이 두 가지, 요거를 없애고 요걸로 대치해 달라라고 한 건데, 요게 나중에 만든 기소장이 앞에 9월 6일자 기소장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을 해줄 수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검찰이 말이죠. 이러면 어떡하느냐. 9월 6일에 기소한 거 그거 취소하면 됩니다. 공소 취소하면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겠다는 거야. 왜냐? 9월 6일 공소장을 취소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수사를 잘못했다, 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국을 죽이려고 그 가족을 겁박해가지고 조국으로 하여금 그만두게 만들려고 정치 수사를 했다. 이거 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실수를 해도 뭐 한두 가지가 틀려야지. 이건 아주 뭐 사건 자체가 다르게 만들어 와가지고는 앞에 기소장 이거 없애주고 지금 가져온 기소장으로 대체해 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말도 안 된다. 송인권 판사는 어이, 당신들 이딴 식으로 하나? 왜 당신들은 이렇게 오류가 많아? 오류가 많으면 오류가 많다고 인정을 해야지.
어? 저 판사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 근데 당신들은 지금 오류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비판을 가했습니다. 조범동 재판도 아주 웃겨요. 지금 조범동 씨가 사실은 코링크 피의 경영자다, 소유주다. 그리고 정경심하고 이렇게 엮여 있어가지고 결국 정경심도 경영자 그룹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 조작 등 이득을 봤다, 이렇게 엮어야 되는데,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에서 나온 얘기는 그 조범동한테 뭐 우리가 실제 경영자들이 조범동한테 뭐 보고한 것도 혹은 뭐 정보를 준 것도 없다. 조범동은 경영 라인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사모펀드 사건도 큰 줄기에 의혹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유리하게 됐어요. 검찰이 공소 취소 안 한다고 당신들의 부실 수사가 뭐 없는 게 되나? 당신들의 부실 수사가 충실한 수사가 되는 건가? 공소 취소 안 하면 이미 만인이다 하는 당신들의 엉뚱한 기소를 반성도 안 하고 정정도 안 하고 그냥 추가 기소하겠다. 그래서 한 사건을 갖고 두 재판을 하겠다. 정말 참 골 때립니다. 이런 그 비난을 사더라도 그래, 첫 번째 9월 6일 재판 우리가 진 걸로 할게. 어차피 그 게임은 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추가 기소한 거, 요거는 우리가 유죄로 입증할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제 그 피하지방법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9월 6일 이전까지 수사한 것만 수사한 걸로 치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9월 6일 이후에 뭐 이런저런 강제 수사했던 거, 압수수색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9월 6일 증거 갖고 9월 6일 전까지의 증거 갖고 한 사건 두 재판을 한다는데 그 유죄 판결 받겠어요? 뭐 그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표창장 위조건이 무죄로 결론 나면은 이제 사모펀드 남았는데 사모펀드도 무죄로 나온다. 그때는 정경심 무죄이면서 조국 무죄이면서 그리고 윤석열 유죄, 한동훈 유죄가 되겠습니다. 골 때려요. 자, 정경심 트랙은 그렇다 칩시다. 조국 트랙은 어떨까요? 정경심을 왜 수사했습니까? 조국 구속으로 가기 위해서 정경심을 거쳐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줄의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고현곤이 아닌데 고형곤인데 오타 났네. 한 줄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 고형곤은 8월 27일 부산대 등 2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은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세 차례에 기소했고 10월 3일에는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지난달 18일에는 조 전 장관의 동생을 재판에 넘겼는데 수사의 속도를 내던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을 소환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11월 14일부터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에 물론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을 두 차례 더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자, 다 합쳐보니까 넉 달 가까이 됩니다. 넉 달 가까이 조국 전 장관 털었는데 근데 조국 전 장관 사법 처리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법이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 등 지금 검찰에게 악재가 될 만한 그런 변수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불가는 그 검찰 잘못이지. 엉터리로 수사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내놓는데 그렇죠. 이런 사건일수록 오해가 깊어지면 안 되니까 조기에 확실한 증거 갖고 탁 잡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넉 달 가까이 검찰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수사가 질질
끌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정확한 본질일 거예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겠는가. 사문서 위조라든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서 조국 전 장관 개입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이게 본질일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지는 않다. 증거가 부족하지는 않다. 야, 우리를 갖고 노니? 에? 증거가 있었으면 진작에 쳤겠지. 에? 진작에 그냥 조국 날렸겠지. 안 그래요? 아니 이렇게 질질 끌어서 검찰에게 이득이 될 게 뭐 있습니까? 언론도 이젠 관심이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기소권을 지키기 위해서, 즉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수사 벌이는 거 아닙니까? 야, 까불면 조국처럼 되는 거야.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들을 동원하고 검찰 자신이 아예 그냥 청와대와 정면 대립각을 세우면서 싸우고, 그래놓고는 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비리 인사를 다, 문재인 대통령 그 주변에 비리 인사를 다 떨궈내야 한다. 이 정권에 대한 충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왜 문재인 정부에는 충성하시나?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또 충성도 참 특이하게 하시네. 아주 변태적으로 하셔 충성을. 다음 마음님,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입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몸소 알려준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는 또 정말 윤석열이 충신이긴 하네요. 네?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의 사건 처리 경과도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가족 관련해서 털었는데 별로 나온 게 없어. 정경심 교수 건도 기소를 해서 끝내 구속까지는 시켰지만은 이게 뭐 승소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이 사건의 그 화살을, 관역을 바꿨는데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한다는 겁니다. 조국을 구속시키시겠다. 한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 개인 비리에서 뇌물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로서는 수사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 씨의 이런 수사 행태, 윤석열, 한동훈 이들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도 이들이 실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윤석열, 한동훈이가 실력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은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보니까 실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싸가지도 없지만 실력도 없어요. 여러분, 통상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실력은 있거든요. 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싸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싸가지와 실력을 동시에 갖춘 사람도 물론 있고, 싸가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인간들도 있죠. 이 싸가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 바로 윤석열의 지금 대검 고위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실력, 품격, 인성제로, 온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실 검찰에게 있어서 싸가지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능력도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위에서 시키는 수사 열심히 하면 됩니다. 수사할 때만 사람들이 반짝 주목하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수사 잘하면 검찰에서는 그동안 인정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뭐 큰 책임과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그동안에 검찰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재판결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때까지. 그래서 검찰이 한 짓에 대해서는 확실한 청구서를 내밀어야 합니다. 이지라를 떨었으니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야 합니다. 자, 조국 가족 수사 4개월째. 검찰 결론 못 내나 안 내나 이 기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